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전형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전형은 교과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두 개를 개설을 해놓고 있어요. 교과 전형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일반형이라고 불리는 전형인데요.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랑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그런 전형적으로 교과 최저라고 불리는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은 437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뽑죠. 교과 최저라고 불리는 전형인 만큼 수능 최저 기준이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통틀어서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제 안성 캠퍼스에 있는 자연계열 학과를 쓰실 분들은 3개 영역 합 6이 아니라요.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교과전형 일반형의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을 보시자면요.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 70%고요. 비교과 성적 30%로 선발을 하는데요. 이 비교과 성적 30% 같은 경우에는 출결이라든가 봉사활동 실적 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고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반형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딱 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두 번째로는 높은 내신.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까지는 인문계열에서 3개 영역 합 6등급이 아니라 3개 영역 합 5등급이었거든요. 3개 영역 합 5등급이라는 최저 기준이 사실 맞추기 쉬운 기준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내신이 아무리 좋더라도 3개 영역 합 5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중앙대학교 정도 급의 학교에서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주 입시 결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1점대 극초반 이런 식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워낙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1점대 중반이나 후반까지 입시 결과가 내려오는 과들도 존재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인문계열에서 세계 영역 합 5가 아니라 6등급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렇게 실제로 완화가 된다면 최저 기준을 맞추시는 분들이 훨씬 늘어나겠죠? 내신 성적 커트라인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라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교과 전형을 중앙대학교에서 일반형으로 쓰실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작년 입결보다는 조금 더 내신 관리를 잘 하셔서 1점대 중반이나 초반 정도로 들어오시면 안정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과 전형 두 번째 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교과 전형 두 번째 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거든요. 이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는 있지만 교과랑 서류 성적, 즉 활동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종합 전형 성격이 들어있는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집 인원은 150명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자면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은 60%고요. 비교과 성적은 40%입니다. 이 비교과 성적은 일반 종합전형처럼 서류 안에 들어있는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실 분들이라면 어차피 이 전형에서는 각 학교에서 전교권 안에 들어온 학생들만 모일 거예요.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실 분들이라면은 교과 성적에 신경 쓰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좀 더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류 관리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도 2개였지만 종합 전형도 2개를 개설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한 번에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형 그리고 탐구형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1, 2단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두 전형 모두 서류만 100%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즉 면접이 없는 종합 전형이라는 뜻이겠죠. 면접은 없지만 자소서는 필수고요. 추천서는 선택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요. 서류만 100%로 선발한다는 점을 굉장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빈치형이라고 불리는 것과 탐구형이라고 불리는 전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자면, 다빈치형이라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종 역량을 균등하게 발전시킨 학생,
그런 인재를 뽑겠다고 입학 전형에 나와 있거든요.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 탐구 능력을 보이고 있는지 이거를 보겠다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빈치형 같은 경우에는 인성, 학업 능력, 진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자리 잡혀 있는 생활기록부라면 다빈치형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나는 만약에 화학공학과를 갈 건데 화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학교에서 화학에 관련된 동아리도 했고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뭐 보고서도 써보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이런 전공에 관련된 공부에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점이 많다, 생활기록부에. 그렇다면 탐구형으로 써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조언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전형은 논술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기준 충족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평가와 학생부 평가 결과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논술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827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부의 권고대로 많은 대학들이 이제 논술 전형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뽑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논술 전형으로 대학교를 입학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중앙대학교가 좀 기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수능 최저 기준이 존재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아까 설명드렸던 교과 전형과 똑같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안성 캠퍼스 자연계열 학과를 쓰실 학생들이라면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완화됐어요. 완화된 지점도 똑같거든요. 인문계열이 작년까지는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올해부터는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가 되면서 논술고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을 보시자면 논술평가 60%, 학생부 평가 40%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학생부라는 것은 교과, 비교과를 20%씩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부 비율이 높은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을 아예 포기하신다거나 뭐 출결이나 봉사활동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아예 관리를 안 하신다거나 이러면 조금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에서는요. 여기까지 해서 중앙대학교의 모든 수시 전형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각각 2개씩 존재하는데 교과 전형 2개는 하나는 최저 기준이 있었고 하나는 최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굉장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전형 2개에서 다빈치형과 탐구형의 차이점을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종합전형을 중앙대학교에 써보실 학생이라면 그 2개의 차이점에 굉장히 주목하셔서 앞으로의 활동 관리를 해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논술 전형과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도 신경 쓰셔야 되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 입결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고사 성적이 훨씬 더 작년보다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수시전형 계획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목표 대학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입학 전형을 알면 합격이 보입니다.